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입사 지원서 작성 방법, 어떤 포인트로 이제 적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이제 좀 비교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직무능력 평가와 이제 인적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직무능력 평가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개개인이 회사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적성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인적성은 회사마다 인적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D사 다르고 H사 다르고 S사 다르고 G사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제 자기 자체적으로 인적성을 평가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이제 기업 이제 다른 이제 그 인적성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 접속해서 평가하는 데도 있는데, 보통 이제 대기업군들은 자기네들 자체 인적성 검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모든 자기 자체 인적성 검사 시스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일관성 있게 이게 답안을 적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500문제 이렇게 막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거를 1시간 반 아니면 1시간 이내에 막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신없이 500문제를 푼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관성 있게 답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연습할 수도 없어요. 네? 저는 옛날에 어떤 회사에 이제 인적성을 보러 갔을 적에, 저는 인적성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인적성에서는요. 인적성은 저는 포인트를 이제 알고 있어가지고 그 포인트에 맞춰서 이제 적어요. 네, 포인트를 알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게 솔직하게 적어요. 저는 솔직하게 일관성 있게 적습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솔직하게 적어야지 나중에 일관성 있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적지 못하면 일관성 있게 못 적어요. 왜냐면 좋은 것만 답을 하다 보면 나중에 뒤에 가서는 그 똑같은 문제들이 중간중간 막 껴서 막 나와요. 정신없을 적에. 근데 그때 A라고 답한 게 어떤 거 C라고 답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인적성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채용에서 제외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윗사람이 일을 시켰어. 근데 말로만 때우는 놈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인적성을 할 때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을 뽑으려고 해요. 설사 안 좋게 답을 했더라도 이 답이 일관성 있게 적은 사람들을 뽑아요. 옛날에 제가 무슨 회사에 이제 거명을 하진 않겠지만은 거기에 실제 어릴 적에 물건을 훔쳐본 적이 있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연달아 3번 똑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솔직하게 했어요. 훔쳐봤다고. 그 2번째 대답자가 훔쳐봤다고 얘기했고, 3번째도 훔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비슷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인적성에 합격을 했어요. 신뢰도를 본다는 거예요. 신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것만 적으려고 하다 보면은 신뢰도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 좋은 답을 찾다 보면은 이게 생각을 하고 쓰게 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못 적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져요. 하여간 뭐든 솔직하게 적어요. 그리고 빨리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 찍어요. 그냥 툭툭툭툭툭. 제 머리도 적었는데 여러분도 못하겠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적성은 신뢰도를 보는 시험이다. 직무능력 평가는 다양해요. 공기업 직무능력 평가서부터 해가지고 인적성 평가까지 저는 사실 다 봐봤어요. 그래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는데, 직무능력 평가까지는 여기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인적성은 근데 평가 방법은 동일하고 문제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평가 기준도 비슷하거든, 회사마다. 신뢰도가 얘는 99%를 요구하면 99%까지만 뽑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려요.
그 정도로 이제 아니면 뭐 9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걸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성에서 여러분들이 불합격하면요 회사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포인트는 저는 사실 대기업군에서 인적성을 거의 웬만한 데 다 봐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면은 막 저기 좀 어려운 회사도 있어요. 인적성이. 그래서 사실 저 인적성을 못 푼 회사도 있었어요. 다 끝까지. 근데 찍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찍지 않고 딱 푸는 문제 푸는 데까지만 딱 풀고 시간 끝나면 딱 손 놨어요. 근데 막 찍잖아요. 그러면은 신뢰도가 확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 저기 감독관한테 그 질문을 하세요. 물어보시고 주의사항도 설명할 적에 얘기는 해주는데 그거 알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인적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이제 입사 지원 방법, 입사 지원서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인적성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적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면접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